Your customers 주어 나왔고 are actually concerned about으로 끝났어요. about 전치사로 끝났네. 불완전한 문장이네. 그러면은 불완전한 문장이면서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거 관계대명사 what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아요. 자, 앞에 reason 나왔네. why 써야지. 이거는 중2 푸는 방식이야. 중2 애들이 이렇게 풀어요. 중2 애들이. 됐어요? 이거 아니야. 우리 중2 아니야. 우리 고2야. 고2. 알았어요? 이렇게 풀면 안 돼. 자, 봐봐. 일단 완전 불완전 먼저 따지라고 했죠? So, think 명령문이야. 전치사의 명사 나왔어. 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이제 뒤에 뭐가 필요해? 수식어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확인했어. 자, 그런데 뒤를 보니까 will make 동사가 나왔어.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야.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하니까. 그치? 그래서 that 또는 which다. 됐니?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라고요. 저는 분명히 풀이 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앞이 완전하니까 수식어가 와야 되고 뒤가 불완전하니까 명사. 그래서 관계 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정답이다. 저는 분명히 알려준 방법대로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워요. 자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제가 단순히 여러분이 이 근거를 얼마나 길게 썼냐 짧게 썼냐 이걸 본 건 아니에요. 짧게 쓰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근거를 쓸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문맥상 적절하다라는 멘트는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왜? 문맥상 어떻게 적절한데? 해석이 들어가야죠. 됐어요? 그러니까 문맥상 적절하다는 말을 쓸 거면요. 해석을 써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해석을 써놨어요. 저도 여기 보여요? 문맥상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가 적절하다. 해석을 써놨잖아요. 아니 나도 써놨는데 니네는 무슨 과목 안 써요 해석을. 그렇잖아. 문맥상이라는 말을 쓸 거면요 해석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밑주어법 파트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쓰임성의 부분은 다 해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밑주어법 파트로 들어간 걸로 150쪽이에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포인트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잠깐만 한번 보자. 150쪽을 보시면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자, 주어 동사의 스위치랑 시제 있거든요. 시제는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스위치는 뭐 스테디셀러죠. 꾸준히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주어 동사의 스위치 갖고 1번부터 7번까지 굉장히 다양한 녀석이 있는데요. 사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1번입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보이시죠? 그래서 그 기초를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책을 띄워놓고 갈거든요. 잘 안 보이죠? 잠깐만 이렇게 할게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1번은요, 요 패턴이거든. 근데 니네 눈 나빠지겠다. 잠깐만 다시 할게요. 어차피 너네 책 보면 보이니까. 요 패턴이에요, 요 패턴. 그래서 지금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요,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형용사, 수식어가 들어가요. 형용사, 수식어. 됐어? 그럼 지금 여기 1번부터 쫙 나와 있지. 이거 뭐야? 다 형용사, 수식어야. 됐어? 얘 빼고 이거 사비보고 얘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 형용사입니다. 다 형용사. 됐어?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애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류가 많죠. 1번부터 6번까지 종류가 많은데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 딱 하나만 찍어줄게. 바로 4번입니다. PP.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왜 그럴까? PP형은 과거형 동사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이 생긴 애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혼동을 주기 위해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 주어 동사 스위치의 핵심은 뭐냐면요. 낚시예요, 낚시. 낚시가 뭐냐? 동사 바로 앞에 일단 명사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요. 그 주어는 당연히 명사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 주어는 단수야. 근데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는 복수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낼 수도 있어요. 여기가 복수고 여기는 단수. 됐어? 이거밖에 없어요. 이 패턴이야, 이 패턴. 수능에서도 이걸로 돼요. 됐어? 그러면은 너네가 이 패턴을 알면은요 거꾸로 접근할 수 있다.
거꾸로 접근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니네가 내신 대비 수업을 듣는데 뭐 교과서나 아니면은 뭐 이제 외부 지문 이런 거를 만약에 수업을 듣고 있다고 쳐봐. 근데 니네가 만약에 구문 분석을 해봤는데 구문 분석 해보니까 요 패턴이 나왔어.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사이에 있는 놈이 얘를 꾸며주고 있어. 근데 잘 보니까 이 주어랑 동사 바로 앞에 있는 수일치가 달라. 이렇게 달라. 그럼 이거 뭐다? 수일치로 낼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패턴은 이거예요. 패턴은 이거. 특히 중요한 거보다 PP형 나올 때 조심해라. 여기서 저 PP형에 대한 것만 좀 잠깐 하자면요. 이렇게 됩니다. 편의상 내가 동사의 이기형이라고 쓸게요. 어쩌고저쩌고 나와. 동사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봤을 때 아니 얘가 과거형 동사냐 PP냐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뭐냐면요. 과거형 동사라면요. 얘는 능동태라는 소리잖아.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 나와야 될 거야. 근데 PP는 수동의 의미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물론 자동사라면 ing형으로 쓰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아주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번. 특히나 그 중에서도 4번. 요 조그만 4번.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오니까 얘만 체크했습니다. 나머지도 그냥 한번 쭉 훑으면서 가볼게요. 자, 2번도 보면요. 이거는 관계사절 내의 수일치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요즘에는 잘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유형을 소개해 줄게요. 이거를요. 가장 어려운 유형. 그러니까 지금 쓰는 건 쓰지 말아봐. 봐봐. 이번 문제는 뭐냐? 앞에 명사 선행사 나오고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동사 나온다. 그럼 이 동사의 술치는 어디다 한다? 얘한테 한다. 이거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가장 어려운 난이도 하나 소개해 줄게요. 이걸 여러분이 옆에다 쓰세요. 지금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포인트만 내가 지금 써주고 있는 거야. 알았지? 2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패턴이야. 예를 들어서 명사가 나왔는데 이러고 바로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전명구가 나와. 전명구. 이렇게 나와. 뭐 in the world 막 이런 단어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단수야.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복수형이야. 또는 거꾸로 얘가 복수형인데 얘는 단수형. 이런 식이야.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이랬을 때 지금 요 놈이 얘를 수식하느냐 아니면 얘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수일치가 달라지죠. 맞아? 이게 가장 고난도 문제야. 이게. 만약에 위에 버전이라 해볼게. 앞에 있는 명사는 단수고 전명구에 있는 건 복수라고 쳐볼게. 그럼 만약에 얘가 얘를 수식해. 그럼 얘는 is로 써야겠죠. 단수형으로 써야겠지. 근데 만약 얘를 수식한다면 are 복수형으로 써야겠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얘는 해석해야 돼. 근데 내가 이러고 끝내버리면 이제 우리 쌤이 아니죠. 성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팁을 줄게요. 팁. 2개의 팁을 주겠습니다. 자, 팁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요. 이 해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잘 봐. 여러분, 관계대명사라는 거에 좀 기본 개념을 가보자. 관계대명사의 기본 개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만약에 이 명사형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여기는 예를 들어 뭐 animal 이렇게 나왔어요. animals라고 쓸게요. animals가 나왔고 예를 들어 요 전명구에는 뭐라 그럴까? 뭐 monkey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얘는 복수고 얘는 단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뭐 어떤 전치사나 있다고 쳐보고요.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 which 나오고요. 이제 동사를 써야 돼. is 쓸 거냐, are 쓸 거냐 이렇게 나왔어. 이런 상황이라고 쳐볼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애초에 접속사와 대명사의 조합 형태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그러니까 만약 얘를 수식하는 거라면 이 위치는 animals를 대신해야겠죠. 대명사니까 얘를 대신해야 될 거냐. 선행사를 대신하는 게 관계대명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nimals를 만약에 수식하는 거라면요. 니네가 해석할 때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야. 뭐뭐 하는 명사가 맞는지 아니면 뭐뭐 하는 명사가 맞는지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니, 틀린 건 아니야. 근데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거꾸로 해요.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요 자리에 집어넣어서 얘가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면은 얘를 요 자리에 집어넣어서 얘가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해보라고.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뭐냐면요. 정리하자면 의심되는 선행사를 있죠. 의심되는
선행사를요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대입해서 해석하라고요. 됐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의심되는 선행사 두 개 있잖아. 얘를 각각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대입해서 해석하라고. 얘가 뭐뭐 하든지 얘가 뭐뭐 하든지. 됐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팁. 이거는 진짜 팁입니다. 진짜 팁. 뭐냐면요. 아니, 쓰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주로 얘가 선행사인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명사 나오고 전명구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 전명구보다는요, 얘가 선행사인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여기서 나오는 전명구가 하는 역할은 얘가 얘를 수식하거든요. 이렇게 이 명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명사인데 이 명사가 또 뭐뭐 한다 이런 의미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이제 문장 구성을 보면요. 그래서 주로 더 앞에 있는 거예요. 더 앞에 나온 명사가 선행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렇다고요. 당연히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얘가 선행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보통은 그렇다. 보통은. 그러니까 너네가 해석으로 구분을 할 때 얘를 먼저 대입해봐. 앞에 거를 먼저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차례로 뒤에 것도 대입을 해봐. 그렇게 해서 적절한 걸 고르면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어려운 유형이에요. 2번에서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3번까지만 얘기하고 좀 쉬었다 할게. 자, 3번 좀 보자. 이거는 이제 도치구문인데, 도치구문은 사실 어법에서는 특히 스위치에서는요, 고2부터는 그냥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근데 얘는요, 내가 이제 빈출도를요, 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별 3개가 맥시멈. 그럼 아까 전에 1번 있죠, 맨 위에 거. 압도적 별 3개. 얘는 좀 애매하네요. 별 1개가.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요 버전도 나오긴 나오는데 막 엄청 자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빈출도가. 얘 같은 경우는요. 어법 한정으로는 별 하나거든. 근데 영작 한정으로는 별 3개예요. 영작 한정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도치 있잖아요. 도치는요. 어법이 아니라 영작에서 훨씬 더 중요해요. 영작에서. 이 고등부에서 좋아하는 영작 구문 패턴이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치구문 그리고 더비교급 가목적어 진목적어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이제 영작에서 나오는 단골이야. 됐어? 그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저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도치는요. 도치는 아마 그동안 여러분이 뭐 어법 시간에 이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중딩 때도 배웠을 거고. 근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봐봐. 일단 도치를 왜 하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도치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도치라는 것 자체가 뭐야? 주어 동사 자리 바뀐 거잖아. 그렇지?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주어가 길어서요. 됐어? 그러니까 도치를 시키는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치라는 게 이 도치가 종류가 많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중등부 때 배우는 거는 장소 부사의 그러니까 뭐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 도치 그리고 부정어 도치 보통 요 정도 배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도치가 이게 다가 아닌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니까 그것만 설명드리면 자 장소나 이건 지금 쓰는 건 개념이에요. 개념. 자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와요. 부사나 부사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도치가 일어나요. 그리고 부정어 또는 준부정어 있죠. 준부정어는 뭐야? 뭐 거의 아닌 시리즈야. only나 뭐 hardly, 뭐 rarely, seldom, 뭐 little 뭐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 준부정어야. 그럼 역시나 얘네들도 도치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도치시키는 방식이 달라요. 위에 거는요. 이거는 내가 만든 명칭인데요. 저는 이거를 단순 도치라고 해요. 단순 도치. 단순 도치가 뭐냐? 그냥 자리만 바꿔 라는 소리예요. 그냥 자리만 바꾸라고. 자리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The man comes here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를 도치구문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역순으로 그냥 쓰면 돼요. Here 장소에 대한 부사 나왔죠?
comes the man 이렇게 쓰라고. 됐어? 자리만 바꾸라고. 됐어? 단순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도치라고 불러요. 근데 부정어나 준부정어가 나왔을 때는 단순도치가 아니라 저는 뭐라고 부르냐? 의문문도치라고 부릅니다. 의문문도치. 지금 무슨 말이냐? 의문문 쓰듯이 쓰라고. 의문문 쓰듯이. 됐어? 그럼 똑같이 적용한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comes the man이라고 자리만 바꿨죠. 만약 부정어 도치라면 어떻게 써야 돼? Does the man come? 이렇게 가야겠죠. Does the man come? 의문문 쓰듯이. 되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장소 방향의 즉 부사 도치와 부정어 도치의 차이가 바로 무엇이다? 도치시키는 방식이 다르다. 심지어 시험에 나오는 것도 다르거든요. 얘는요, 내가 아까 전에 도치는 영작에서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할게요. 위에 거 있죠, 부사 도치. 부사 도치는 스위치 문제로 잘 나와요. 얘는 오히려 스위치로 잘 나와. 영작으로는 잘 안 나와요. 왜 스위치로 잘 나오는가? 이유가 간단합니다. 잘 봐봐. 예를 들어 장소 방향의 부사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작을 전치사의 명사로 시작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막 behind 하고 명사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고.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낚시하는 거야? 여기는 단수인데 여기는 복수야. 됐어? 또는 여기는 복수인데 여기는 단수. 됐어? 이렇게 낚시해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부사도치는 스위치로 잘 나오는 거야. 됐어? 근데 좀 고전 문제예요. 요즘에 잘 안 나와. 왜? 쉽잖아. 그냥 정명구 걸르고 자리 바뀌었구나. 얘가 주어구나. 이러면 풀 수 있으니까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거 틀리는 사람은 반성해야 돼. 그 정도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잘 안 나온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거야. 되니? 그러면 아까 도치에서 영작이 잘 나온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요거야. 요거. 의문문 도치.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요. 영작으로 잘 안 내. 얘가 영작에서 잘 나오는 거야. 얘가. 됐어? 얘가 핵심이거든. 왜 그러냐면 이 아까 말했던 가목적어, 더비교급, 부정어, 도치구문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이 세 개가 서술형으로 잘 나온다 했잖아. 이 세 개가 왜 서술형으로 잘 나온 줄 알아? 이유가 간단해요. 학생들이 못 쓰니까 그런 거야. 잘. 그럼 학생들이 이걸 왜 못 쓰는 줄 알아요? 방금 말한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기본적인 틀 1에서 5형식이라는 틀이 있잖아. 거기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틀은 뭐야? 주어 다음에 동사 쓰고 동사 다음에 목적어 쓰고 이거잖아. 이게 기본 틀이잖아. 근데 더 비교급 어때? 더 비교급이 앞으로 가면서 자리가 바뀌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앞이 보어나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막 이딴 식이잖아. 더 비교급 그렇죠? 이런 식이거나 가목적어 진목적어도 진짜 목적어가 뒤에 나고 짝퉁이 이시 이렇게 중간에 껴있고 원래 순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써야 되는데 여기에 가목적어 쓰고 진목적어 나오고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어순이 바뀌니까. 도치는 어때요? 주어 동사 어순이 아니라 동사 주어 어순이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데 헷갈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쓰는 방식이 헷갈리니까 영작으로 잘 내는 거야. 됐어? 이게 공통점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부정어 도치에서 가장 대표되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녀석이 또 여기에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영작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 영작으로 잘 나온 애가 두 개가 있어. 그거를 써줄게요. 첫 번째가 나돌리 버들스야. 됐어? 나돌리 버들스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 나돌리 버들스 B A뿐만 아니라 B 또한 둘이 병렬 구조고 이거 알고 있잖아. 그렇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봐. 우리가 그 전에 보통 나돌리 버들스를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은 뭐 여기가 명사면 여기도 명사, 뭐 ing면 ing, 뭐 pp면 pp 뭐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 병렬 구조 만드는 거. 병렬 구조로는 오히려 안 내요. 나돌리 버들스. 왜? 쉽잖아. 나돌리 찾으면 버들스 자연스럽게 나오고 둘이 짝이다. 이거 누가 몰라. 그래서 안 낸다고요. 어떻게 내느냐? 방금 말했다시피 영작으로 내는 거야. 어떻게? 자, 아직 쓰지 마. 써도 되겠구나. 요 자리에 주어 동사 나오고 요 자리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뭐 명사, 동사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가 연결되는 거죠. 됐어?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된다. 잘 봐봐. 얘를 보면은 A 부분을 보면 앞에 뭐 나왔어? not이 나왔네? 부정어네? 그럼 뭐가 일어나야 돼? 도치가 일어나야 돼. 됐어? 그래서 주어 동사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동사 주어로 써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의문문 쓰듯이요. 그러니까 영작이 잘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선생님 뒤에 있는 거거든요. 얘도 도치되나요? 얘는 도치가 아니야. 왜? 벗이라는 건 접속사니까 여기서 문장 끝났잖아. 그렇지? 여기에는 부정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도치가 아니에요. 됐니?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이래서 헷갈려서 잘 나오는 거야. 됐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좀 더 알려졌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not A until B예요. not A until B. 자, B 할 때까지 A를 안 한다는 거죠. 즉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라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도치구문으로 쓸 수 있거든. 도치구문으로 어떻게 쓰느냐? 잘 봐봐. 도치구문으로 바꾸면 not until B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A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패턴이야. 이런 패턴이야. 이 A와 B에는 전부 다 주어 동사 나왔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A 자리에서 도치가 일어납니다. 선생님 여기는요? 여기 도치 아니에요. 왜? 왜 도치가 아니냐? 여기서 until B 내용은 이렇게 묶이는 거거든. 이렇게. 그럼 부정어가 문두에 있죠. 그러니까 주절이 도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와요. 이 두 개. 그래서 아까 말했죠? 도치가 왜 영작으로 잘 나오는가? 이런 특수한 이제 구문들이 있고 얘네랑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작으로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냐? 문제가 뭐야? 책에 안 나와 있어 이게. 책에는 보통 이 도치하면 어느 정도 나와 있냐? 도치하면 여기는 이제 뒷부분이라 설명이 없네. 그 거의 이 교재 초반 부분에 나와 있을 텐데 보통 도치하면은요 그냥 많이 나와야 이 정도 나와요. 그리고 그냥 수일치 정도 나옵니다. 수일치 정도. 됐어? 왜냐면 지금 수일치 파트니까. 영작에서 잘 나온다. 영작에서 도치해서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없어요 책에.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치는 이 정도로 하고 시간 좀 지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전멸이네 전멸. 아이고. 자식아 들어온 걸 봤으면 일어나는 시민이라도 해야지. 보고 다시 엎어지는 건 뭐야? 그거 같은 거. 자 빨리 일어나봐. 좀. 아이고. 희수야 정신 좀 차리고. 아유, 다 보면 병든 닭 같아. 병든 닭. 어? 그 골골대는 닭들 있거든. 막 이렇게 이러고 다녀. 이러고 병든 닭 같아 보면. 어? 아유. 또 내가 분위기 환기하라고 잡 얘기 또 해줘야 되나?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뭐 얘기했었더라? 내가 잡 얘기 뭐 했었냐? 어떤 거? 두 개? 두 개가 뭐였지? 자전거? 자전거 얘기? 자전거 얘기랑 또 하나 뭐였지? 그 저기 회사 그때 지나간 거 그거 그 얘기였구나. 뭐 너무 많아갖고. 근데 사실 대부분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것도 회사 얘기구나. 그 회사 안 잘린 게 좀 신기하네. 그때 한 번은 그 이제 회사에서 그 내가 이제 그 연구소에 있었거든요. 연구소 연구 보조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했었어.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거의 이 회사의 그 미래가 달려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를 했단 말이야. 우리 연구부서 이제 부서원이 30명 정도 있었거든요. 30명 정도 있었는데 타 부서에서 막 지원도 엄청 오는 거야. 왜냐면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시작실이라고 해서 이제 지하 1층이 이제 있는데 거기가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이 진짜 꽉 찰 정도로 이렇게 되게 많았어요. 거기가 사람 아마 다 넣으면 이제 1000명도 들어갈걸요? 겁나 넓은 장소였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이 막 그득그득했어. 근데 그런 와중이었는데 전날에 내가 술 먹고 노느라 너무 피곤한 거야. 출근을 했는데 10시쯤이었어요. 이제 오전 10시쯤에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잠깐 저기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잠깐 나갔어.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변기가 있잖아요. 여기 앉아. 이러고 자는 거야. 이러고 자는데 근데 이게 아실 거예요. 그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저리니까 어떻게 했냐? 이 칸막이가 이렇게 있잖아. 어떻게 했냐? 일어나서 이러고 잤어요. 이러고 잤는데 제가 깼거든요. 딱 깼는데 2시인 거야. 10시에 잤는데 2시인 거야. 2시 점심시간도 건너뛰고 2시인 거야. 핸드폰 봤어. 또 부재중 전화 겁나 많이 있어. 조졌다. 어떡하지? 문 열고 이렇게 몰래 나갔어. 눈 나오나? 일단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거울을 봤는데 막 눈 막 탱탱 부어있고 막 이런 거야. 대충 막 세수하고 맞지. 이제 내가 일하는 데로 갔어. 근데 이제 우리 그 팀장님이 있잖아. 그때 당시 팀장님이 지금의 나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그분이 딱 말하는 거야.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말하는데 막 내가 짱구를 불리기 시작했어. 이걸 뭐라고 하지? 뭐라고 변명을 해 이거를. 변명거리가 없잖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딱 보면 알잖아. 이 새끼 어디 가서 짱박혀서 자고 왔구나. 그냥 딱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나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무서우니까 내가 막 머리를 굴리고 있었어. 뭐라고 말할지. 근데 이제 딱 아니까 거기 이제 그 사수였던 형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제 저보다 8살 많은 형님이었는데 그 형님이 ROTC 출신에다가 이제 키도 겁나 크고 덩치가 겁나 컸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야 너 따라왔다 이러고 드디어 저 형님한테 처맞는 건가 이러면서 막 겁나 쫄아갖고 막 갔어. 지하 1층이라고 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갖고 5층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5층 올라가. 이제 그때 회사 사람들이 그 회사 건물 그 옥상에서 담배를 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가는 거야. 가는 길에 자판기가 나는데요. 야 음료수 하나 뽑아. 네. 형님 괜찮습니다. 뽑아 씨. 뽑아. 올라가. 심지어 그 형님은 담배도 안 피워요. 올라갔어. 근데 또 공교롭게도 내가 이제 올라가면서 빌었죠. 제발 누구 한 명만 있어라. 누구든지 있으면은 이 형님이 날 설마 때리진 않겠지. 남이 보는 앞에서 때리진 않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라갔어. 존나 쫄아가고.
올라갔는데 이게 웬걸 한 명도 없는 거야. 사람이 진짜 단 한 명도 없었어. 좋다. 그 옥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옥상을 올라오면은 이제 옥상 입구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나를 여기로 데려가는 거야. 여기로 이제 아무도 안 보이잖아. 여기로 이제 딱 데려가는 거야. 제일 구석탱이 이제 날 앉혔어요. 나 겁나 무서워. 막 벌벌 떨고 있었죠. 어떡하지? 나 이제 조졌네. 회사 잘리는 건 무섭지 않았어요. 이 형한테 맞을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제 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느냐.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듣는데 제가 이제 그때 나이가 이제 20살이었으니까 이제 너도 이제 나름 이제 왜냐면 내 그 대학 못 간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이 형님. 그러니까 너도 네 나름대로 이제 뜻이 있고 대학을 가고 싶었을 텐데 지금 어려서부터 이제 회사 생활 한다고 이렇게 막 하고 한창 놀고 싶을 텐데 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게 참 안타깝다. 사실 아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여기 부서 사람들 너 잘하는 거 다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내가 한 30분이 지났는데 안 오니까 이 형님이 찾으러 온 거야. 근데 이제 화장실을 들어왔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칸이 두 개밖에 없었거든. 이제 하나는 열려 있고 하나는 문이 닫혀 있는데 여기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린 거야. 해갖고 이 형님이 이렇게 옆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변기를 밟고 이렇게 봤어. 근데 봤는데 내가 이런 거 자고 있는 걸 본 거야. 이렇게 본 다음에 이 형님이 안 깨운 거예요. 안 깨우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팀장님은 알아야 되니까 팀장님이 이제 물어봤대. 야, 어디 갔냐 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래. 에휴 새끼 진짜 이러면서 막 이제 뭐라 하셨나 봐. 그러고 이제 그냥 모른 척 하고 이제 넘어가 주신 거야. 너무 부끄럽더라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안타깝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이제 어쨌든간 너도 어리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인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밤에 좀 일찍 자고 뭐 놀고 싶은 거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제 회사 생활에 지장이 가면 안 되니까 좀 앞으로 좀 잘 이렇게 해라. 물론 그 이후로도 몇 번 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시에는 저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당시에는 왜냐면 그냥 이 형님이 날 좋게 봤으니까 나를 그냥 좀 이렇게 갱생시키려고 그냥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해준 거였구나. 진짜 안타까움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말로 포장한 거였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많이 먹고 이제 이렇게 딱 쉬는 시간마다 딱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자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형님이 나한테 했던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안타까워요. 보면 안타까워. 정말 내 진심은 뭐냐면 너네가 이렇게 막 피곤해서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진짜 잘하고 하고 싶어요. 진짜 내 속마음.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손해보는 건 본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차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너무나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제가 참 그런 양가 감정이 들어요. 양가 감정.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잠갔다가 크게 뭐라 안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피곤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졸리면 이제 본인 손해니까 내가 서서라도 이제 여러분께 수업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힘내요. 이제 또 계약해서 힘들 텐데. 자, 이어서 볼게요. 4번 보겠습니다. 하시고요. 명사구 명사절 주어 단수 취급한다. 네, 심플하네요. 넘어갈게요. 명사구는 뭐 이제 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명사절은 종류가 겁나 많습니다. 명사절의 대표 접속사, 대, 접속사, whether, 간접의문문, 관계대명사 what,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 whichever, whoever 얘네들 이게 다 명사절 접속사예요. 얘네들은 싹 다 단수 취급입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what이요. 관계대명사 what은요 복수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잘 안 내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H와 every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네, 뭐 기본이죠. 넘어갈게요. 7번 더 플러스 형용사 뭐만 사람들이 다 복수 취급한다. 네, 역시나 기본입니다. 물론 5번과 6번에서 특이사항들은 있거든요. 특이사항. 6번의 특이사항은 뭐냐면요.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만 사람들이 아니라 뭐만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만 것.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요. 성경책 영문판을 보면은요. 성경책 초반 부분에
뭐 그런 거 나와요. 뭐 창세기 뭐였지 뭐 출애굽기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초반부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요. 선과 악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선과 악. 그때 선이란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더 굿이라고 나와 있어요. 더 굿. 됐어요? 더 플러스 형용사. 그럼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것, 즉 선이라는 의미가 돼요. 됐죠?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요 녀석 each와 every도 잠깐 보자면 뭐 별건 아닌데 each 다음에는 단수명사고죠. 그래서 동사도 단수동사입니다. 이건 기본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each of가 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each of가 올 때는 어떻게 오냐면 뒤에 복수명사가 와요. 복수명사. 근데 동사는 단수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에 거는요 each가 일종의 형용사로 쓰여서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아래 건 뭐냐면은 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하는 거야. each 자체가 주어예요. 각각. 됐어? each는 단수 취급이니까 그래서 단수 동사가 오는 거죠. 여기서 오브는요 뭐뭐 중에서래서 하나 팁을 주자면 뭐뭐 중에서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요 뒤에 복수명사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오브 뒤에도 복수명사 쓰잖아. 여러 개 중에 하나. 얘네들 중 각각. 됐어요? 그래서 오브가 중에서란 뜻일 때는 뒤에 복수명사가 나온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every도 있는데요. 사실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부분 표현 오브 명사는 이 명사에다 스위치한다. 여기다 스위치하는 거거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요 멘트 있잖아요. 저는 이 멘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분이란 말이 있으니까 part가 들어갈 것 같은데 part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말로 여러분이 좀 수정해 주세요. 저는 뭐라고 쓰냐면요. 비율의 개념이라고 써요. 비율의 개념. 됐어? 비율의 개념. 그러니까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뒤에다가 스위치를 한다. 됐어요? all of가 됐든 most of, some of 다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비율. 전체를 따졌을 때 all이면 전부다. most는 한 90% 정도, half는 50%겠죠. 이렇게 퍼센테이지,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뒤에다가 스위치를 한다. 특히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the rest나 the majority 이런 건데요. rest는 나머지, majority는 대다수라는 뜻이죠. 얘네도 역시나 부분을, 즉 비율의 개념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스위치를 한다. 이게 주의점이 되겠습니다.